그래갖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이름을 이제 좀 다행히 많이들 또 바꾸셨어요. 뭐 그래갖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빠꾸 먹었습니다. 그 법원에, 남원 법원,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금 여기 시골로 돼 있어갖고, 그때 타지 생활을 했었는데, 그 남원 지방법원 가갖고, 이렇게 사유가 이러합니다.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거가 부족하다. 조금 더 첨부해라 해갖고, 제가 이제 우리 직장 이제 다니시는 분들한테 서명하고 사인을 좀 받았어요. 연락처하고. 이 사람이 영진이 아니라 재훈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에 대한 동의서인데, 그래갖고 일일이 막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 사인 받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A4용지에다가 막 이렇게 좀 이름하고 막 사인하고 좀 연락처 좀 적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첨부해가지고 다시 이제 드렸더니, 이 정도면 뭐 납득이 된다 해갖고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1차는 빠꾸 먹고 2차에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저는 재훈으로 그렇게 이제 25살 때인가 그때 아마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영진으로 그렇게 했고, 근데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 이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데 이거 바꿔도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여튼 뭐 또 막 미신이라면 이제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주팔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다 싶어갖고 뭐 30살 전에 단명할 팔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갖고 깔끔하게 바꿨어. 어머니 하여튼 뭐 좀 덜 서운하죠? 이 얘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얘기를 그냥 안 드렸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좀 별로 이렇게 막 너무 막 좋은 얘기면은 바로바로 말씀드리는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여튼 저는 그랬는데, 뭐 다 또 사정이 있을 거예요. 또 비호형은 또 비호형대로, 또 우리 형이 또 비호형인데, 그거는 이제 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건 성당, 저희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거든요. 저희 집안이 그래요. 하여튼 성당에서 이제 본명을 이제 저는 이제 요한이거든요. 요한. 성당에서 지어준 이름. 우리 형은 이제 비호인데, 비호. 그냥 그걸로 그냥 개명을 했어요. 우리 형은 옛날부터 막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형을 좀 많이 좀 놀렸죠. 뿅뿅뿅 뿅뿅뿅 하면서. 하여튼 그 성당에서 지어준 그 이름을 이제 형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형도 영자 돌림이었거든요. 2차 저차 해서 식구들 개명 다 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스스럼 없이 뭐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친구도 이름을 바꿨어요.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개명을 했는데, 하여튼 뭐 순전히 제 얘기를 듣고 개명한 건지 또 따로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름 바꾸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복잡하거든요, 진짜.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막. 하여튼 개명하더라고요. 차라리 개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하여튼 직장에 다니는 후배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개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또 나 이 얘기 또 괜히 했나 보네. 또 괜히 했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몰랐었는데 그 그림 갖다 줘야지. 나도 안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그런 게 생각나. 하여튼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바꾼 거예요. 저는 너무 좋대요. 이게 영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시래기요. 시래기 또 태웠잖아 막. 전에 좀 태웠던 거 그거예요? 아까 태웠어. 아빠가 와. 근데 얘가 또 다시 갖고 왔다니 어떡하냐. 아까 전에요? 그래서 그거 못 챙기더라고. 그래서 못 챙겨가다 또 그 생각을 안 하고 한쪽에 많이 타고 한쪽에 안 타고 쌍미가 가지. 아, 그래서 이게 좀 시큼시큼하구나. 요거. 아, 근데 연어 맛이 너무 좀 강해서 그런가 맛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고기 이런 먹어버려 또.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버려 이거. 어머니도 좀 드세요. 하얗고 안 보면. 이거 아버지가 딱 절반 드시네. 이게 1kg짜리인데 절반 아니다. 한 40% 정도 드셨는데 아버지는 하여튼 한 번 드시면 거의 500g 정도 드시네. 1kg 사면은 이틀은 먹는 것 같아요. 이틀. 거기가 먹고 싶었지. 아유 그럼 맨날 뭐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근데 거기 먹고 싶은 거 잘못된 아까 거기 맛있게 뭐 얘한테 막 우물우물해 자꾸 삼키면 우리 어머니도 화면에 조금 나와주면 좋은데 좀 덜 해야 나온 좋다고. 왜냐면 누나들도 이 영상 보니까 음. 조카들도 보고 할머니 하면서 되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요번에 그 뭐 작은 누나네 첫째 놈하고 둘째 놈이 뭐 삼촌 우리가 장기자랑 좀 하면 구독자 1000명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따가 장기자랑 좀 할 테니까 그때 우리 찍으면 돼요. 진짜? 알았어. 하여튼 큰 도움 받았습니다. 야, 가들이 왜 쪼쪼간 것도 그 일에 해왔던 것만 요새 애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게. 모르는 게 없어. 애나 뭐 저보다도 진짜 더 많이 알아요. 막 삼촌 뭐 틱톡은 있어요? 하면서 틱톡 아이디 뭐예요? 하면서 와 진짜 뭘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제 2학년, 4학년인데 와 야. 그 태블릿 PC인가? 하여튼 이렇게 넷북이라고 하나? 그거를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밤에 딱히 뭐 이게 자기 전까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밤이 막 시골은 가로등도 몇 개 없어갖고 되게 깜깜해서 다 집에 있어야 돼요. 밖에 뭐 나갈 수가 없어서 애들이 뭐 할까 싶어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 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보는데 야 이거 나는 뭐 ABCD 그 영어 있잖아요. 영어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공부도 워낙 하기도 싫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ABCD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막 제가 살았던 그거랑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데 야 이거 뭐 그 삼촌은 영어로 이렇게 써야 돼 했더니 영어 뭐예요? 하면서 KIM 이렇게 알려줬더니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역시 나 때하고는 좀 틀리네.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럴 때 진짜 저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구나. 어머니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진짜인데 어머니 제가 그 학교 다니기 전에 덕산에서 살았잖아요. 잠깐 이 추억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괜찮냐?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스토리 하나만이라도.
아니 우리 영진이를 세상에 혼자 놓고 엄마 아빠가 산으로 약 따러 갔는데 집에 와서 본 게 개가 12마리를 낳는데 새끼가 12마리인데 거기서 같이 그 속에서 같이 안고 있었잖아. 아이고 내가 그거 상관없나? 정말 기가 막히다. 가서 저 산에 가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여자 같으면 못 있지 절대. 네가 가인하면 그거다 두고 산에 못 가. 뭐 이만 게 그랬지. 근데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영 그래서 기도 그래서 혼자 그 시간 다고 내려와갖고는 그렇게 했지. 참말로 고생을 많이 시켰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내가 따라서 살아가고 돈만 이제 정신없었지. 그치 우리 말하자면 겨우살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 겨우살이 그랬다니. 그 당시에도 그 쌀푸대 큰 걸로 팔았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니 겨우살이가 저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생기생이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요. 저살에다가 겨우살에다가 똑같은 거구만. 똑같은 거다. 그 이름이 세 가지 이름이 있어갖고는 생기생이라도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그놈을 따라주면 젊은 사람들이 7, 8명이 앉아서 다 문구 이렇게 조그만하게 문구갖고 한 다발이 얼마씩 팔아. 그러면 꼬마하게 문구갖고 5,000원씩 그렇게 한 다발이 삼촌이 본 게 쪼까나게 문구하고 5,000원씩 팔더라고요. 이만하게 묶었나 보네. 아니 쪼까나게 더 쪼까나게 문구야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7, 8명이 생기면은 7, 8명이 생긴 게 그 사람들은 다 막 교장같이 하여튼 다 공무원 막 그런 사람들이요. 다 인물도 예쁘고 잘났어 막 그런 각지대로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입고 와서 딱 팔면 앉아서 기대를 잡고 팔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또 뭐냐고 어디가 좋냐 막 같이 물어볼 거 아니야.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도 또 사지. 이 사람들도 파라마교에서 사면 여기서 달라고 해서 딱 팔고 막. 근데 장수 시장에 팔았구나. 그러네. 장수 시장이 가니? 어디요? 전주? 전주 가니? 전주 막 저 바닷가에로 사람들이 막 봉고차라 했다 싶고. 아니 우리가 그 우리는 전주도만 팔고. 전주? 응. 우리는 전주도만 딱 팔면은 현금 딱 주고 오잖아. 현금을 딱 준 게. 그래서 나는 저 아빠를 계속 따라다니면 한데 산을 걸어 올라가잖아. 걸어 올라가고 그걸 한 부대를 찍어 들으면 나 21km요. 21km. 요 달아본 게 21km인데 나는 쫓겨서 내려오면 아빠가 또 저만큼 기다려놓고 또 내 것도 받아오고 막 얘기해갖고 차 탄 데 그냥 와야 될 거 아니야. 차를 끌고면은 덕산에서 살아봤지만은 요쪽에 범민동 있잖아. 요쪽에 너는 가봤냐? 그 저기 수정 막은데 지금 가봤냐? 물 막은데 물막 방지고 있는데 그러다 와서 저 올려야 돼. 저 지고 와야 되는데 5시 차요. 5시 차. 그 차가. 그 뚝까지는 와요? 차가? 응? 뚝까지는 와요? 그때는 그 방도 여기서 쓴 게 그때는 저 안에 그게 왔어. 저 안에 그지. 덕산까지 진입을 거면 차가 버스가? 응, 버스가 왔어. 그 차를 5시 20분 차요. 이제 넘은 곳이. 그걸 타려면 막 그 안에 해갖고 막 부지런히 해갖고 오면 못 타면은 이제 그거 이제 치고 또 치고 덕산에서 고래 치고 이제 장수 운이 그저 와야잖아. 차를 못 타면 근데 막 차를 타려고 막 얼른 진짜 여러분 저 요번에 그 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2월 19일 날 시골에 내려왔어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한 5월 중순인가
4월 중순인가 그때 이제 두릅을 따러 이제 산에 좀 올라갔었는데 진짜 이게 등산 가방에다가 한 짐 지고 내려올라니까 진짜 입에 거품이 물더라고요. 진짜 진짜 이게 뭐 이게 하도 이렇게 등산 가방이 무거워서 이게 물병 같은 걸 제가 갖고 갈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주렁주렁 이게 작은 거라도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예 집에서 출발할 때 물이랑 막 많이 벌컥벌컥 먹고 출발을 딱 했는데 산에 가면 당연히 목도 마르잖아요. 그거 한 3-4시간 작업을 좀 했는데 진짜 막 거품이 물려서 입에 진짜 진짜 그 등산 가방이 되게 무거워요. 그걸 꽉 채우면은. 근데 이게 그 쌀부대가 제가 초등학교 때 봤을 때는 제 키만 했거든요. 그 쌀부대가 거기다가 그 이파리를 하나하나씩 두릅 따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넣고 짊어지면은 되게 무겁습니다. 진짜 그게. 야, 하여튼 참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그때는 젊었었던가 봐. 그 덕산에서 올라와고 제일 내려가고 이 송괭띠로 내려왔어. 아이고. 근데 산길이 그렇게 쭉 이어졌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 산속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아, 산 그때 젊었었던가 내가. 그래갖고 한 부대를 집어서 날만 올라가면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또 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덕산에서 송괭띠로 왔어. 아이고, 그때는. 날망으로 해서 쭉 이게. 날망으로 했어. 밤에 막 들어왔지.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래도 젊었었던가 봐. 그놈은 한 부대를 집어지고. 이 깔막이는 이렇게 생겨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 말하자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막 삐뚤한 데 올라가고. 그래도 그 돈 번 그 욕심 채우고 막 따라다니잖아. 아빠는 덕부대다 나 아무도 날망이 그 전라도 이렇게 사투리인데요. 그 능선입니다, 능선. 이렇게 산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날망을 타고 가야지. 날망을 또 올라왔다 어디가 돼. 아빠가 차만 있었으면 그때 돈 많이 벌었을 건데 차만 있었으면 차 없어갖고. 덕분에 새벽에 따면 따로 단단해. 올라가서 너도 봤잖아. 딴 거 안 봤냐? 못 봤어요, 저는. 대나무를 갖고 있다. 대나무 올라가서 나무 올라가서 다 버티고 이렇게 막 딴단 말이야. 이렇게 다시 깎으러 가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깎으러 가잖아. 내가 대나무를 큰 나무를 하나 이렇게 확좀 매자. 확좀 매고. 제가 근데 따는 장면은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이게 국민학교죠, 저 때는. 잘 몰랐는데 볼 경우가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밑작업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밤에 한 저녁 9시, 10시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막 낫을 이렇게 좀 묶더라고요. 끈다발로 이렇게. 아버지 그때 아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제가 그때 물어보면 아 이거 일할 때 쓰는 거야 하면서 옛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초가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한 저녁 9시, 10시쯤에 아버지가 하여튼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제가 좀 생각이 나요. 그 하여튼 뭐 그 당시에 뭐 톱도 갈고 낫도 갈고 그 낫을 또 이렇게 끈으로 또 묶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전에 가서 팔고 오면 이상 너하고 나하고 덕산에서 네가 있은 게 그래 같이 있었지. 아무도 그 애던 집 있어. 너하고 나하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집이 있잖아요. 그 집하고 가장 가까운 집이 한 몇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물건네가 있었지. 물건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 버렸어. 영감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집만 남았잖아. 한 집만 남았으니 너하고 나하고 있은 거지. 아빠가 전주 가서 팔고 그거 9시도 넘어서도 그랬잖아. 전주 가서 팔고 오면. 호랑 그렇게 놓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었잖아. 근데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집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마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옆마을이. 없어져. 공덕산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장수가 옆마을일 수도 있잖아요. 덕산 말고
노곡리가 또 연마을일 수도 있고 그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아, 덕산을 넘어가면 딱 우리 내랑 한 집이가 있어, 한 집. 다보다 저쪽으로 가면 또 있어. 또 저쪽으로 가면 두서너 집 살고. 그 두선호 집이 한 거리가 여기서 수분리 정도 떨어졌어요? 못 떨어졌지. 여기서 한 송계 두려. 정도? 응. 그러면은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2km. 이게 그 꼴짝이에 그 덕산에 외딴 집에 그때 살았어요.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옆집이 이웃말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옆집이 한 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꼴짝으로 들어. 예, 뭐 그때 그 집은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가고 호롱불 썼죠. 전기가 안 들어가고. 참 호랑불 살았지. 제가 그때 왜 계집에서 왜 같이 자냐면은 그 호롱불 키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이 초가집인데 방문을 이게 낮에 한 12시 정오 때도 문을 딱 열면 안이 새카매요. 막 사방이 막 창문 같은 게 아예 없어서 방문을 열면은 막 깜깜해요. 그래갖고 호롱불이 어디 있고 성냥이 또 어디 있는 거 위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서 그냥 마당에 그때 이제 개가 있어갖고 그때 아마 황구를 아마 키웠을 거예요. 12마리 낳았어 내가. 음. 12마리를 세상에. 그래갖고 이제 그 개집 안에서 잤죠. 그냥 개를 강아지가 이제 태어나갖고 그 발로 좀 치워내고 손으로 치워내고 발로 밀고 그래서 어미개를 제가 딱 껴안고 잤죠 그냥. 근데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갖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져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개집에서 제가 그때 자고 있었죠. 그때 6살 먹었어. 그래갖고 너 학교 이른다고 이제 요를 데리고 와갖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신발 신었냐면 우리 아버지 저 지금 장화가 지금 찢어져갖고 뭐 좀 어떻게 이걸 좀 메워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산에 다니실 때면 장화를 신고 다니시는데 계곡도 건너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장화를 신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장화가 찢어지면 그거 가위로 이렇게 잘라갖고 제가 이제 그걸 질질 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 기억으로는 그 운동화를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제가 처음 신어봤습니다. 그래갖고 하나 추억이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학교랑 우리 집이랑 한 적어도 한 1km는 떨어졌거든요. 적어도 최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때 제가 이제 검정 고무신을 이제 7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사주셔갖고 그거를 좀 신고 다니다가 학교가 눈에 보인다 싶으면은 그거를 가방 속에 넣고 운동화를 이제 딱 신고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학교 할 때는 이제 학교가 눈에 안 보이면 다시 고무신으로 갈아 신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아버지가 언제 그 운동화를 또 사줄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최대한 아껴서 신으려고 딱 그렇게 했죠. 아마 우리 그 친구들은 아마 내용을 모를 겁니다. 쟤는 운동화 되게 오래 신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고무신하고 운동화를 항상 2개를 좀 지참해갖고 그렇게 좀 최대한 운동화를 좀 오래 신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그 직장 생활 했을 때 이 얘기를 막 직장 동료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짓말 하지 마라. 야 네가 무슨 근데 이제 싫어하죠 싫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아예 뭐 이 얘기를 하면 아예 믿질 않았어요. 이야, 거짓말 치지 마라 막 그랬는데 한 10살 타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랬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같은 동년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유치원이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거 서울 가서 알았습니다. 서울 가서. 그때 6학년 2학기 때 제가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전에 유치원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야, 그런 게 있었냐? 하면서, 야, 너 어디 유치원 다녔냐? 그래서 나 다닌 적 없는데. 약간의 좀 문화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뭐 학생 수도 참 많다. 근데 그걸 떠나서 유치원을 다니는구나.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ABCD 그 영어를 이미 벌써 애들이 다 배우고 왔구나. 그리고 영어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래요. 1번부터. 야, 지금 저도 영어로 자기소개 못 하거든요. 뭐 저의 고향은 어디입니다. 저의 취미는 어디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영어를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잘 듣고 그걸 한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 달달달 외웠죠. 이렇게 빨리 해야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막 my hobby is 뭐 어떻게 했는데 와 하여튼 막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 수준을 제가 못 따라잡겠어요. 뭐 그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야 이거 서울 놈들이 장난이 아니네. 공부를 엄청 잘하나 보다. 하고 와 약간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와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영어 시간에 산수 그때 수학이었나? 산수인가 수학인가? 국어 그런 거는 얼추 시골이랑 좀 비슷하다. 음악 시간도 좀 다르더라고요. 막 교향곡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렇게 외워보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뭐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바하의 뭐 G선상의 아리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클래식.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배웠죠. 저는 이제 음악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악 시험 보면 제가 100점 맞았어요. 실기랑 뭐 필기 해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음악은 제가 잘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시골집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여기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너 뭐 학교 시간에 뭐 배우냐? 너는 뭐 서로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서로 그러냐? 와, 막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봐서 너희 무슨 뭐 교양곡 같은 것도 배우냐? 음악 시간에 했더니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우는데 와 완전 신세계네 또 다르구나. 저는 교육 과정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학교마다 뭐 지역마다 다 그냥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교과서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교과서도 그냥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뭐 시골 가서 뭐 방학 때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책이나 좀 볼까 싶어서 교과서 몇 권을 갖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야 이거 우리 거랑 다른데 이거? 서로 교과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용이 뭐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것도 신기하네. 하여튼 뭐 좀 다르더라고요 좀. 참 왜안 붙인다? 이걸 자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도 좀 피곤하시고 해서 이거 콜라당 어머니 이거 한 점 안 드셔요? 그래요. 야 진짜 와 이 맛이지. 알았지 이모부는 내일 아침에 간다니 서울을 첫째가 이 첫째가 올라간 곳이 있는가 보다. 이제 자기 차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가갖고 이제 첫째 타고 올라가려는 거야. 남문으로 가갖고 이제 자기 차는 못 갖고 가지. 서울 못 가지고 간 게 남문에서 차를 대놓고 첫째가 있는가 봐. 서울 간 거야. 그럼 타고 가려고 하고 그럼 타고 와서
어디로 가야지. 또 썰렁하겠네 또. 응? 썰렁하겠어요. 아까 바로 들어온대. 바로 들어와 버린대. 말이 상이는 올해 칠순이다만. 응? 칠순대 칠순. 이모가 칠순이대. 벌써? 칠순이가 이모는 그 설날이 자기 생일이대. 그러니까 칠순을 찾는다고 이제 칠순을 찾아준다고 이제 우리가 못 하겠대. 와. 벌써 봐, 벌써 70이야. 나는 70 너희지만 내가 더 늦게 살다 보면 와. 진짜 실감나는 게 저만 나이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조카들도 금방금방 막 어느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와. 뻔했어. 정말 가들 말한 것 봐. 노래 부르는 것도 봐봐. 딱딱이 우리는 저안 보여. 못 부르거든. 와. 가들 딱딱 맞춰 잘 부르더만. 와. 진짜 같이 나이 먹는 거를 진짜 실감합니다. 진짜 명절 때마다. 이모가 칠순이구나 벌써. 오마이갓. 그 정도로 안 보이시니까 좀 환갑 좀 넘으셨나? 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모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이모 한갑 지내갔어. 이모도 한갑 지내갔어. 와. 한갑 지내가고 밑으로도 한갑 지내가고. 지나갔어. 아이고. 노래 한다 좋지. 네, 그냥 좀. 이것도 이게 시큼하다. 이거 돌리버리 하겠다. 그래? 이것도 이게 시큼하나? 돌리버리. 어떤 거야? 요거. 덜 기는 것도 이게 덜 기서 많이 쓰면 아니 돌리고
돌려도 돼야지. 돌릴 거 뭐 다른 거는 없어요? 설에는 뭐 빨래를 못 넣으나. 응? 설인데 배라서 빨래를 못 물 넣어. 따지고 너를 아, 설날이라서요? 괜찮아 늘 나도. 아 그게 이거 돌려버려서 시큼하면 나는 것도 몰랐고 시큼해요. 어머니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응? 다른 거는 빨리 할 게 내 없어요? 옷 빨고. 그래 안돼 아빠도 벗고 내 것도 빨고 가면 이건데 다른 빨더라도 지금 안돼 아빠 벗어 그 문 앞에 두시면은 제가 응. 갖고 와. 그냥 갖다 놓을게. 옷 내놔. 이불 위에다가만 그냥 놔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요거 소스 뭐 먹을만해요? 요거 아까 아, 섞은 거? 근데 또, 먹을만해요? 근데 또, 하여튼 된장에다가 초고추장을 섞어가지고 이 설라는 게 전동이야. 불을 켜고 새는 걸 펴야지. 켜놓네. 아이고. 그래요. 그 옷 갈아입으시고 여기다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도 좀 쉬셔야 되고 아이고. 저는 그 ASMR 방송 하기 전에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설정을 다시 해야 돼서 야, 이것도 입어라 여기라. 야 무슨 글쎄 나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요. 작은 아빠가 작은 아빠 차관 좀 들어갔더래. 장사가 5,000원 썩 사가라고 그래서 작은 아빠 3개를 샀다네. 자기 하나 있고 우리 둘이 하나 입으라. 5,000원 주고. 옷을 5천원 주고. 아 요거 둘이 요거 이랑도 입으라 사줬잖아. 요거 5,000원 줬대야.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한번 입어보세요. 안 입으려고 그래. 안 입으려고요. 저는 옷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안 입으면 냅두고 나 앉아. 하여튼 방송 설정을 어떻게 했냐. 하여튼 좀 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문제인데 지금 아예 뭐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잡해요. 복잡해. 지금 RTMP인가? 뭐 베타 서비스로 좀 방송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근데 지금 채팅창이 아예 뭐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이상합니다. 뭐 휴대폰에 뭐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머리 좀 싸매겠습니다. 에이 진짜 어렵다.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다는 게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실시간을 봐도 안 떠요 아예. 네. 켈리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리 페이스북 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봐도 또 내가 내일 한번 아이고. 제가 그 틱톡이랑 페이스북은 막 이게 댓글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일일이 그 메시지를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다는 점 네, 뭐 미리 좀 여러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막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틱톡하고 페이스북까지는 지금 막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냥. 빨안 들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거 막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답변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유튜브까지인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뭐 틱톡이랑 페이스북은 엄두가 안 나도 막 어떤 분은 전화도 하세요. 전화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아 이게 너무 막 한두 분이 아니라서 이게 아예 그냥 일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뭔가 클라우드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방송에 송출하는 사람이 막 업로드만 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아예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업로드로 끝나면은 참 그렇죠. 이게 일방통행이라 이게 싹 양방통행이 서로 돼야 되는데 하여튼 항상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중에 진짜 잘 되면 제가 편집해서 아예 그냥 손을 좀 떼면 제가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방송을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좀 챙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송 찍으면은 일단 풀 영상 5시간짜리, 1시간짜리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추출합니다. 1분짜리 내지는 15초짜리를 영상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편집을 해서 또 올리고 근데 영상은 또 찍고 그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니까 이게 뭐 영상 추출한 거를 제가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막 2,000개가 넘어요. 지금 영상 편집을 할 게 2,00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그에 따른 고민이 좀 방송 찍으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다 막 좀 파괴하자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그동안 막 그런 추억들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뭐 최대한 막 그 하루에 뭐 열심히 하면은 한 20개까지 평균적으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느슨하게 하면 하루에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하루에 10개 정도 해서는 막 편집할 게 계속 막 쌓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15개는 그게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이상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좀 거의 뭐 저 진짜 쉬는 시간에 새벽 2, 3시까지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그동안 찍어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별로 재밌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막 이게 우리 깡쥐들이 커가는 모습들이 그 영상에 다 담겨져 있어갖고 네 켈리님 하여튼 뭐 이렇게라도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 라이브 방송 하여튼 뭐 이렇게라도 이게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켈리님도 막 하여튼 뭐 이게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좀 설거지 좀 하고 그다음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무슨 뭐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대요. 뭐 기존에는 그러면 뭐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잘 됐는데 갑자기 막 채널을 하나 더 생성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유튜브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잘 업로드 됐고 다운로드 잘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외국 기업이라 이게 전화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독자 1000명이 만들어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이 새로 바뀌나 보다 이렇게. 근데 지금 어중간하거든요. 뭐 아직 1000명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싶기도 하네요.
아직 뭐 구독자 1000명 근처에도 못 갔는데 뭐 채널을 뭐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모르겠어. 하여튼 뭐 차근차근 뭐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뭐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아버지 그러면 내일 낮에 좀 드시고 이거 다 드셔도 돼요. 또 새로 있으니까요. 내일 저녁에도 드실 수 있죠? 내일 저녁에 아주 아무 때나 드는 거지 뭐. 가족 먹방. 하여튼 내일 모레 글픽해서 뭐 24일까지는 저녁 한 6시쯤에 방송 켜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식사하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방송 켜갖고 좀 소소하게 이렇게 맨날 제가 좀 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어머니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빨간 날 연휴, 설 연휴까지는 계속 가족 먹방. 그래서 혹시 방송 취지가 그렇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형제들처럼 시골에 가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내려가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좀 키고 싶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힐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갖고 이제 다 먹었어요. 켈리님 내일 투마로 하여튼 내일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어입니다. 연어인데 오늘 다 먹었어요. 좀 배가 불러요.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하나 빼서 깨끗한 내야 6시 PM 깨끗하다는 6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만이라도 마스터 했었어야 됐었는데 공부 왜 해야 돼 이거 약간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자 여기까지도 봐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뭐 하여튼 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설정해갖고 설정 끝나는 대로 뭐 새벽 12시든 뭐 새벽 1시든 2시든 간에 또 ASMR 또 평소처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쥐들 그 목줄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좀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올 봄에 그 좀 작업을 좀 해서 여름 때는 막 좀 땀도 차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막 털이 뽀송뽀송해서 많이 좀 더울 겁니다. 하여튼 여름이 뭐 7월달, 8월달부터 좀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 오기 전에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적어도 6월 말까지 작업이 좀 마무리가 되면 목줄을 되도록 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초롱성을 잘 만들어 갖고 그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대충 했다가 한 마리가 탈출하면 두 마리가 마저 다 탈출해버리면 세 마리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우려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좀 이웃과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소소한 문제부터 해서 한식 코리아 오케이 베리 나이스. 하여튼 뭐 조금씩 좀 시간은 덜 있더라도 조금씩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방송을 그렇게 계속 진행해 볼 테니까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진짜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꼼꼼하게 제가 좀 고민 많이 해갖고 꼼꼼하게 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조언을 또 중간중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생각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 적절하게 좀 수렴해서 저 혼자만의 생각 갖고 이렇게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언해 주시면은 그거 잘 기억했다가 그때는 못 써먹어도 그 다음에 좀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하여튼 그 방송 중에는 이게 막 작업 중에는 채팅창을 잘 못 읽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지 않는 이상 잠깐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채팅창이 사라지고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휴대폰이 지금 하나 더 있긴 한데 옛날에 이게 휴대폰을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을 좀 해봤는데 이게 진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신경 쓰이다 보면 저거를 이게 신경을 못 쓰고 저거 챙기다 보면 요거를 또 챙길 수가 없어갖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아갖고 아직은 내가 좀 하수기 때문에 고수가 되면은 휴대폰 2개로 방송을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고수가 아니어서 하나도 막차입니다. 하나도. 그래서 때가 되면 휴대폰 2개로도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막 좀 어렵더라고요. 막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2개를 다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소통 제가 첼로 못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첼로 못하는 게 그건데 그것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올 봄에 하여튼 서울 한번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산꾼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 서울로 오십시오. 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한 3박 4일은 너무 긴 것 같고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일정 잡아갖고 울타리 공사 막 시작하기 전에요. 막 시작해버리면 정신이 없어갖고 저도 막 어디 막 다른 데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서 울타리 공사 막 임박했을 때 그때 잠깐 서울에 가서 제가 자주 다녔던 단골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좀 받고 그거 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무료로 이렇게 하여튼 건강검진도 한번 받고 그러려고 건강검진 좀 핑계 대고 서울 좀 올라가서 오랜만에 지인분들 좀 만나 뵙고 좀 재미나게 좀 놀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레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국은 코리아 명절입니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릉이요. 네, 하여튼 지금 일을 하러 지금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브라질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시간이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비엔나임님. 하여튼 하루하루 좀 많이 더딥니다. 하지만 진짜 죽으라고 살아보겠습니다. 상꾼이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뭔가 건강한 이게 그런 걸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런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즐거운 화목한. 하여튼 내일도 여러분 저녁 6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길면 짜증납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빠이. 아이고 이제 설거지도 좀 하고 설정도 하고. 아이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뿅 띵.